최근에 반도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소부장 위주로 시장에서는 이슈와 모멘텀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의 동향과 종목별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증권에서 반도체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동희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국내 증시안에서 반도체 소부장 위주로 워낙 또 분위기가 좋아서 여기 먼저 동향을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일단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좀 쉰 지 한 2, 3개월 지난 후에 이제 최근에 저번 주에 그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하는 노광기 그 엑시머이 레이저 그 EUV 레이저 노광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노광기가 투자 가장 앞단에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ASML의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가지고 이 업종에 대한 투자의 사이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좀 가늠자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닝 발표를 하고 컨퍼런스 콜을 했지만 좋은 실적과 더불어서 아주 높은 백로그를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은 좋지만 3분기에는 투자가 조금 쉴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투자가 집행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서플라이 체인들은 지금 2분기도 굉장히 지금 좋은 실적들이 전망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동안의 주가가 좀 쉬었지만 업황도 좋고 투자 사이클도 괜찮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확인을 하는 순간 이제 좋은 실적들이 나올 수 있는 업체들이라고 하면 지금 사도 괜찮겠다라는 좀 투심이 조금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이클 얘기도 해주셨는데 최근에 ASML의 호실적과 더불어서 이제 DDR5 전환에 대한 것도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은 반도체 후공정 업체 위주로 좀 유리한 국면이 있는 건지? 네, 물론인데요. 일단 DDR5로 이번에 이제 전환이 된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올해 연초부터 좀 전망을 해왔던 부분인데 과연 그 시점이 이제 밀릴 것인가 밀리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좀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리테일 시장, 아마존이나 뉴욕 같이 이런 리테일 시장에서는 지금 DDR5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었고 당장 이제 엘더레이크, 인텔의 엘더레이크처럼 이제 PC부터 이제 페넌트레이션이 되겠지만 지금 인텔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 1분기, 2분기 이 사이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서버 쪽에서도 DDR5의 제품이 플랫폼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D램 수요에서 DDR5로의 전환 사이클이 올해 4분기에는 PC부터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서버로까지 이제 확대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DDR5로 전환된다는 것의 의미는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DDR5는 DDR4 대비해서 당연히 다음 세대의 제품이다 보니까 높은 성능과 더불어 저전력, 고신뢰성 이런 당연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동안에 전환이 한 6년 정도 지금 걸렸는데요. 이걸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일단 하나의 웨이퍼에서 나올 수 있는 칩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러 커렉션 코드라고 해서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회로가 더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기존 칩 대비 더 큰 칩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웨이퍼의 크기는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급 자체가 좀 타이트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DDR5에 부합하는 제품들을 당장 지금 신뢰성 있게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초기에 수요는 높을 것인데 공급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더 어렵기 때문에 더 이미 지금 반도체가 호황이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더더욱 DDR5가 이 반도체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서 더 공급 부족으로 작용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DDR5로의 전환이 언제이고 얼마만큼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비단 후공정뿐만 아니라 전공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웨이퍼 아웃 자체가 동일 캐파 내에서 공급이 많이 증가할 수가 없는 구조로 갈 것이고 초기에는 일부 업체만 DDR5 제품을 서버 쪽은 특히나 대응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초기의 가격 프리미엄은 매우 높게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고정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초기에 서버용 DDR5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망으로는 초기 기존 대비해서 40% 이상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책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업황이 더 좋아질 수 있는 트리거가 당장에는 DDR5로 접근하는 것이 맞고 그것들이 PC 4분기부터 내년 1, 2분기 서버로까지 이제 확대되는 사이클로 가면 반도체 업황은 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에 기반한 투자들도 후행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공정, 후공정 막론하고 그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세그먼트에 있는 업체들이라고 하면 좋은 실적과 더불어서 센티먼트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기대감이었는데 그 트리거가 저번 주에 이제 ASML의 좋은 실적과 높은 잔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내년에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저희가 그 관련 종목들을 잘 공부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잠시 후에 또 종목 얘기 하나하나씩 들어볼 거고 최근에 이제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한다 뭐 이런 이슈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글로벌 네. 파운드리 CEO 측에서는 뭐 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발언을 한 것도 알고 있는데 뭐 이에 따른 파급 효과라든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영향은 우리가 또 시장에서 어떻게 봐야 하나요? 예, 사실 네.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겠다는 거에 진위 여부를 떠나서 네.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이제 뭐 인텔에서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 이제 왜 그럴싸하게 그게 보였는가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미국에서 이제 TSMC,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파운드리 당장 BM으로부터 시작이지만 미국 내에 이제 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미국 정부의 투자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많이 되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미국 내 여러 유명한 반도체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던 인텔이라든지 그리고 뭐 엔비디아, 뭐 AMD 등등 많은데 실상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 관점에서 보면 사실 마이크론 외에는 이렇다 할 반도체 칩 메이커가 없는 상태였다. 근데 미국이 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그 목적은 미국의 경기 활성 때문이다라고 보면 당장 뭐 삼성이나 TSMC가 미국 내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뭐 고용이 유발되기도 하고 이런 효과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건 이 반도체 시장 내에서 설계뿐만 아니라 생산까지 좀 주도권을 쥐고 싶다라는 관점에서는 미국 국적을 가진 지금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BM오리에서 업체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상 그나마 조금 뭐 입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은 인텔밖에 없다 보니까 네. 파운드리 사업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했던 인텔이 그 이후에 미국 정부의 이런 투자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한 이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겠다라고 이제 돌아섰고 그 이후에 사실 삼성이나 TSMC 대비해서 인텔은 사업을 중단을 발표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사실상 좀 격차가 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진실로 좀 더 미국 국적을 가진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 내에서 좀 엣지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좀 캐파를 이미 가지고 있고 좀 검증이 된 업체를 인수 합병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인텔의 입장에서는 굳이 글로벌 파운드리가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다른 파운드리 업체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니즈가 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그것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왔던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배경입니다. 인텔이 누구를 인수를 해야 되고 앞으로 삼성전자와 TSMC 뭐 이제 인텔이 다시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사실상 이제 과거의 파운드리와 다르게 이제부터의 파운드리는 여러 알려졌다시피 그 EUV라는 장비를 반드시 수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ASML이 독점하고 있는 그 EUV의 연간 생산량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 삼성전자, TSMC도 다들 그 장비들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럼 사실 인텔 입장에서는 그 장비를 수급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BMO리 선단 공정으로 갈 때에 EUV는 준비물일 뿐이지만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들이 높은 진입 장벽을 형성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반도체 투자는 이 서플라이 체인을 보는 제 입장에서야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리 반도체 메모리, BMO리 이 투자의 업사이클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테마를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사례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텔의 글로벌 파운드리에 대한 인수 여부의 진위와 상관없이
이제 앞으로의 투자는 글로벌로 집중을 하는 것이 맞고 우리 주식을 해야 되고 서플라이 체인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국내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해외까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가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다시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최근에 뭐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테크윈도 그렇고 이쪽에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실적에 특별하게 이제 좋은 배경과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뭐 각각의 네. 업체들에 대한 개별적인 뭐 펀더멘탈 설명을 하기보다는 사실상 뭐 약간 조금 다른 대부분 다 후공정의 네. 수혜를 보는 업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특히나 좀 더 후공정 퓨어 플레이어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테크윈 역시도 뭐 메모리, 비메모리 차등은 있겠으나 후공정 위주의 업체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발간한 레포트 이오테크닉스 역시도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인데요. 이 후공정들이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단순히 후공정이 아니라 이들이 대부분 다 이제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의 업체들이기 때문이고요. 지금 비메모리 공급 부족 이슈는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비메모리의 공급 부족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뭐 투자를 한다 만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아까 미국에 대한 투자세 공제도 다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뭐 생산 능력은 전공정에 대한 이야기들이지만 사실 후공정은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 말고도 이제 뭐 2.5D, 3D 패키징이라고 하는 점점 멀티칩 패키징들에 대한 기술 발전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쪽은 그 이상의 투자가 지금 집행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세계라고 말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서 이제 해외 유수의 업체인 뭐 ASE, 암코, 스태치팩 뭐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지만 사실 이 후공정 업체들 입장에서도 여기는 패키징과 테스트 영역이기 때문에 초기에 상당히 많은 투자가 집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로 들면 이들이 커지는 사이클에서 갑자기 새로운 업체가 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이 해외 유수의 오사트 업체들이 투자를 집행을 하게 되면서 이들이 더 좋아지는 사이클로 간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는 모두의 공통분모이긴 하지만 후공정 영역은 이 패키징 기술의 발전도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투자의 강도나 그리고 투자가 견조하게 증가하는 이 사이클이 다른 동네 대비해서는 더 지금 견조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확실히 글로벌에 부합한다는 컨셉을 가지고 지금 분기별로 봐도 좋은 실적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서는 좀 더 센티먼트가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하반기 반도체 중소형 소부장 내에서 좀 유망주로 볼 만한 종목들, 커버하고 계신 종목들 위주로 네. 좀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사실 과거와 달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국내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네. 근데 반도체 이 쇼티지인 이 상황이 당장 해결되기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까 DDR5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데 공급은 그만큼 되기가 만만치 않다. 이 수급의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는 사이클이고 이거의 핵심은 기술이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사실 투자가 한 해 반짝 증가했다가 다음에 반짝 감소하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어 왔지만 앞으로의 사이클 이런 디램, 낸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메모리 이 전반적으로 이 투자에 대한 흐름은 이제 크게 변동이 있는 그런 사이클이 아니라 견조하게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에 저희는 진입을 했고 이거에 수혜를 보는 업체들은 당연히 실적들도 과거에 이제 좀 변동성이 심했던 것과 달리 이제 안정적으로 좋은 실적이 낼 수 있는 사이클에 간다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센티먼트,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센티먼트가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음 사이클이 오겠지만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주식 관점에서는 다 좋지만 더 좋은 걸 더 원하기 때문에 네. 더 좋다라고 하면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에 이제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이제 후공정 사이클에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업체들 그리고 사실 주식 관점에서는 지금 시점이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오늘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7월 말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당장 지금장에서는 하반기 시작도 좋을 수 있는 이런 컨셉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저의 생각은 지금은 다 좋지만 일단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플레이어들이 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후공정 오늘 발간한 이오테크닉스나 뭐 네. PSK 홀딩스, 뭐 테크윙 뭐 이런 업체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개별 이슈로 내년 내 후년 성장까지 좀 예쁘게 나올 수 있는 업체들에서 이제 습식 세정 장비 국산화 수혜주인 제우스, 그리고 이제 부품들 뭐 하나머티리얼즈, 비포마켓, 그리고 애프터마켓 워덱스 같이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지만 사실상 레미서치랑 어플라이드 같이 해외 장비 업체들과 성장을 같이 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진 하나머티리얼즈나 워덱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정 내에서 친환경 스크러버가 부각받을 수 있는 유니셈, GST 네. 이렇게 좀 개별적인 성장 포인트까지 같이 있는 업체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를 다 듣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아서 네.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 위주로 종목들 픽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